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새로 고용하는 신입사원들을 포함하는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해야 하는 백신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에어캐나다에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직원들은 백신별 권장 횟수를 다 맞고 10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만약 10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무급 휴가 또는 해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어캐나다는 완전 백신 접종을 신규 고용의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에어캐나다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에어캐나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에어캐나다 메인라인 에어캐나다, 루즈 에어캐나다 베케이션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결정은 모든 직원과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백신 예방접종 증명 대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당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번 결정 역시 에어캐나다의 모든 직원과 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 생각하여 내리게 되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백신 정책은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캐나다인의 다수는 저금리가 시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자 캐나다 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설정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수 열풍이 이어졌으며 부동산 매매는 235%나 치솟았고 캐나다 평균 집값은 무려 44%나 올랐습니다. 주가사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 중 압도적인 다수가 80.5%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캐나다인의 4분의 3 이상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교외 지역과 소도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비율로 상승했다고 생각했으며 77.2%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에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캐나다인 25.4%가 이에 동의했으며 그에 비해 현재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결과입니다. 주택 구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상위 2개 답변이 돈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78%가 넘는 응답자들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했고 70.3%는 지나친 입찰 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60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더 높은 가계 소득을 필요로 합니다. 조사 대상 주택 구매자의 절반은 10만 달러 이상의 가계 소득을 가졌으며 20%는 16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저렴한 시장 부문에서도 나타났는데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49.14%가 콘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원격 근무는 많은 구매자들을 홈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재 코로나19 락다운이 거의 종료되어가는 이후 재택근무를 계속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상 밝혀졌습니다.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29.7%로 2월에 비해 7.1% 감소했습니다. 같은 추세에 이어 홈오피스가 업무하기 더 바람직한 공간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월보다 15.9%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야외 공간이 가장 바람직한 주택 특징 목록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0.5% 감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피커링 지역의 한 여성이 한 집에 반복적으로 차를 들이받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럼 지역 경찰청은 8월 25일 오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웨스트 디비전 소속 경찰관이 한 여성이 주택 차고문으로 차량을 돌진해 들어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며 그녀는 차고문이 부서질 때까지 계속해서 차를 몰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불이 붙었고 이후 주택에 불이 붙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자로 유튜브에 목격자 영상이 올라왔으며 24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언어와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커링 소방서는 곧바로 불길을 진화했으며 소방서장도 현장에 출두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티브 보이드 피커링 소방서장은 모든 소방차를 동원하여 불길을 진화했다며 대기 중인 에이젝스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 인력은 그 시점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추가 정보와 전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전념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이드 소방서장은 불을 진압하는데
약 30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여성은 차를 버리고 집에서 도망쳤지만 곧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건강법에 의해 체포되었고 방화로 인한 재산 손상, 위험한 운반 행위, $5,000 이상의 재산 손상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테이크 홈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온타리오주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볼이나 코 면봉과 같은 침습성이 낮은 검사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며 학생들은 직접 혹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한 후 테스트 키트를 학교에 반납하게 됩니다.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은 이메일을 통한 성명을 통해 학생들과 각 가정이 보다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새로운 테스트 옵션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9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되며 바이러스에 노출 후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욕지역 및 필 지역의 몇몇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토론토의 학교에서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따르면 토론토에서는 이미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TA의 한마을에서 올해 말 자율 셔틀버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마침내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미래가 열리게 된 것인지 기대하게 되는데요. 윗비는 지난 화요일 자율주행 셔틀인 웨이브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해안가를 따라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동으로 인계받을 수 있는 숙련된 안전요원이 탑승하게 됩니다. 올해 말 공개될 예정인 웨이브는 자율주행일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도 없는데요. 윗비고 트랜짓역을 기점으로 주택지, 레크레이션지, 산업지역을 경유하는 6km 루프를 따라 주행하게 됩니다. 교통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운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범 운행은 무료로 운행되며 이후 기존 더럼 지역 교통의 300번 노선으로 통합되면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자율주행 셔틀과 스마트 인프라가 기존 트랜짓 서비스에 통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파트너 회사 중 하나인 스마트콘 테크놀로지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획은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GTA에서 자율주행 셔틀에 눈독을 들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윗비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토론토시는 시내에서 운행될 전기 자동 셔틀을 반입하는 계약을 LM 인더스트리스의 로컬 모터스와 체결하였습니다. 셔틀은 올 여름 중에 토론토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추가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서 많은 알버타의 프로 스포츠팀과 공연장이 이번 시즌 다시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캘거리의 가장 큰 경기장 중 하나인 스코샤뱅크 세들돔과 맥마운 스테디움은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와 공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기장에서는 캘거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대다수의 스포츠팀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캘거리 플레임즈, 캘거리 스탬피더, 캘거리 히트맨, 캘거리 러프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규제는 9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에드먼튼의 에드먼트 로저스 플레이스 또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8일 에드먼튼 오일러스는 시애틀 크라켄과 프리시즌 홈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일러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9월 14일까지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